네, 이번 시간은 기독교 고전 읽기로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 한글 번역 올제 출판사가 만든 것으로 역시 읽어드리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많은 서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제목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에 대한 만화책 2개, 철로 역정 해설서 2개, 철로 역정 한글 번역 2개, 영어 번역 영어 하나 이렇게 동일 책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철로 역정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가지고 있고 또 등장인물을 통해서 스토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좋고 교훈도 분명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차원으로 철로 역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존 버니언입니다. 1628년에 태어나서 1688년 17세기를 산 소설가이고요. 원래는 청교도 신앙인이고 전도자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쓰려고 소설가라고 한 것은 이제 아닙니다. 네,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42년이 시작되어 1649년 찰스 1세가 단두대에 이슬이 되고 올리버 크롬웰이 정권을 잡은 1653년에 국왕대 국회의 권력 쟁투, 내란은 국회의 승리로 당분간 막을 내렸는데 이 내란 소동 때 존 버녀는 국회 측 군대에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가 싸웠다. 징집되어 마지못해 싸운 것이 아니라 국교 신앙 강제에 항거하는 국회의 청교도파 승리를 위해 자진해서 열심히 싸운 것이다. 곧 영국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나 영국 성교회 앵글리칸 처치라는 이름으로 청교도적 신앙 또 다른 개혁 신앙과 같은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가 아닌 신앙을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존 버녀는 청교도 측으로 전투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1660년 찰스 2세가 등극하여 왕권이 복고되고 국교 신앙이 다시 강요되고 국교 외 다른 종파 설교는 하지 않는다고 선서하는 목사들에게만 목사 자격을 준다는 법령이 공포되었다. 많은 목사들이 선서에 응했지만 선서를 거부하고 청교도 종파의 설교를 계속 하던 버니어는 체포되어 12년간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게 참 비극적인 거죠. 다른 종교도 아니고 같은 종교 안에서 신앙적 색채와 실천과 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정법을 어긴 게 돼서 12년씩 감옥에 넣어요. 굉장히 이제 비참한 시대를 이제 살았습니다. 그렇게 존 버년이 12년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도 죽고 소경이었던 딸도 죽어요.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옥중에 갇힌 그는 성경 읽는 여가에 죄인의 두목에게 내리워진 신의 풍부한 은총이라는 정신적 자서전을 썼다. 1666년에 출판. 1672년에 옥에서 풀려나와 다시 청교도 주의 설교를 하다가 재차 투옥된 그는 이승으로부터 장차 올 저승으로 가는 철로 역정 제1부를 집필했다. 1678년 출판. 이 철로 역정은 인간 생애의 환영을 여행하는 인간으로 분장시켜 비유법으로 쓴 소설이었다. 비유법의 사용은 자칫하다가는 활기 없이 지루하기만 한 기교에 치우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버녀는 이 방법으로 그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위대하고도 생생하고 활기찬 소설을 쓰는데 성공했다. 국교 신앙을 끝까지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그의 입을 틀어막아 침묵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정자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감옥 생활을 이용하여 영어로 쓰인 종교 소설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이 소설을 그가 썼다는 것은 기연인 동시에 계몽하는 점도 있다. 영국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존 버니언을 소설의 창시자라고까지 격찬했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의 강한 신앙심과 겸손한 마음씨, 그리고 그가 여행하는 도중 겪는 여러 가지 기기묘묘한 모험은 후세 소설가들이 즐겨 채택하는 줄거리의 모범이 되었다. 신의 풍부한 은총과 철로 역정 외 그의 명작들로 철로 역정의 보충적 소설이라 할 만한 악인의 생애와 죽음, 성전, 성시, 성스러운 도시, 새 예루살렘 등이 있다. 저자의 변명, 저자의 글입니다. 존 버니언의 글입니다. 이 작품을 쓰려고 맨 처음 펜을 들 때 이런 모양의 보잘것없는 책을 저술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실은 딴 종류의 책을 저술해 보려고 집필했었는데 다 쓰고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양의 저서가 된 것입니다. 신앙심이 돈독한 오늘의 성현들의 행적과 그들이 가진 공통된 특성을 그려본다고 시작한 제가 별안간 그들의 행로와 또는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는 진로를 암시하는 비유문학 작품을 쓰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제가 애초 어림잡았던 사건에 20가지도 더 되는 사건들을 보탠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쓰고 나자 제 머릿속에는 또다시 20가지도 더 되는 사건들의 생각이 떠올라 마치 석탄 타는 불꽃이 튀어나오듯이 생각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상이 이렇듯이 빨리 떠오르는 것을 제멋대로 버려둔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무한정 자라나 제가 이미 써놓은 저서까지 잡혀 먹힐 것 같아서 저는 구상을 밀어 제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구상은 다 밀어두고 이 저서를 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서 이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이웃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쓴 것은 결코 아니고 단지 저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진 공백의 기간에 무료를 메우기 위해 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빗나가려는 제 생각을 바로잡아 기분을 전환하기 위하여 쓴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즐거운 심정으로 펜을 종이 위에 달리기 시작하자 제 생각은 금세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해야 할 논제의 한 끄트머리를 붙잡고 끌어당기니 배열이 정연하게 되어 그 배열에 따라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은 길이와 넓이와 부피를 가진 이 책으로 나타났습니다. 문맥도 가지런히 앞뒤를 맞춰 놓은 제 원고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제 작품을 되먹지 않았다고 비난할지 혹은 또 잘됐다고 칭찬해 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분은 여보시오, 존, 이것을 출판하도록 하시오 하는데 다른 분들은 출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출판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 존 버니언이 감옥에 갇혀서 원치 않는 생활을 하지만 고립된 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적인 실천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로 하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죠. 마찬가지로 존 버니언도 감옥에서 신앙 서적을 소설로 쓰게 됩니다.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이에요. 그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드러눕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한 것처럼 이 존 버년도 12년 감옥 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문학적 재주를 가지고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예배로도 못 모이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죠. 상황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성서 또 특강 이런 거 듣고 믿음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을 때 출판하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고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세상이 그래요. 내가 어떤 작품이든 생각이든 사업 아이디어든 신앙적 도전이든 결단이든 했을 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듣고 격려하는 말을 듣고 도전해야 됩니다. 물론 바른 비난과 창의적 비판에도 올바로 반응을 해야 되죠. 곧 언제나 두 가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묻고 또 판단해서 존 버년이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이루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곤경에 빠진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람들 의견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상 저로서 출판해 보는 것이 좋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출판하는 게 좋다고 말해 주는데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으니 이들 중 누가 가장 올바른 충고를 해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대 위에 올려 증명해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출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출판하지 않을 경우 출판하라고 권하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즐거움을 거부하는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출판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손상시키기는 싫습니다만 여러분의 형제들은 출판하는 것을 반가워하겠다고 하니 출판되어 나온 책을 읽어보실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 작품을 읽지 않으시려거든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살코기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기가 별로 붙지 않은 갈비를 뜯어먹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의 기분을 잠시 완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분에게는 타이르기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바꿔 말하면 존 버년이 책을 썼지만 출판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출판하지 말라는 사람은 작품의 가치를 깎아내리던 존 버년의 저자로서의 자격을 문제를 삼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내는 거지 그저 일이 뜻대로 되고 세상이 다 나를 돕고 환경이 좋아서 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이 결코 쉽게 출판된 것이 아니다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또 다음번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